네, 안녕하세요. 김모환 변호사입니다. 지금 고유정 씨 관련해서 고유정 씨가 그 변호사고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예, 최근에 이제 고유정 씨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님이 사임하시고 사임하면서 또 해명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뭐 핑계 같은데 이런저런 해명을 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번 좀 법적으로 또 제가 변호사로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우선 그 고유정 씨에 대한 비난 여론, 그런 뭐 극악무도한 살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은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 고유정을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까지 그렇게 비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저는 이게 제가 변호사로서 사실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럼 고유정 같은 극악무도한 살인범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느냐? 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그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고유정 씨 같은 살인 어쨌든 무죄 추정 원칙이 있지만 뭐 이런 거는 그냥 교과서에나 있는 얘기고 그거보다는 어쨌든 뭐 고유정 씨가 실제로 사람 죽였을 가능성이 높죠. 죽였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그게 살인범이라면 뭐 과연 형사 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뭐 피고인으로서 자기의 기본권, 헌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파렴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냐? 이건 한번 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고유정 같은 애들은 뭐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뭐 인민재판을 그냥 다 사형시키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뭐 절차 보장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거는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 사회 이익적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그런 피해가 극심한 사건들,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되는 사건들에 있어서 그 피고인의 절차적인 권리,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뭐 무비권 행사할 권리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더 이롭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의외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는데 수사받고 재판 받으면 피고인, 범죄자가 완전 을입니다. 그때부터 을. 범죄자 그리고 변호인은 완전 을이고요. 수사기관, 검찰, 법원은 완전 갑이에요. 엄청 갑질을 합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범죄자들은 일단 범죄를 저지르는 여부를 떠나서 그 형사 절차에서 자기가 되게 압박받고 핍박받고 거의 뭐 쌍팔년도 시대에 막 거의 뭐 고문과 같은 불합리한 절차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그 범죄자, 피고인 피의자들 중에서 내가 이제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대한민국에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뭐 해외를 가겠다. 나는 재판 끝나고 감옥 갔다 오면 나 이 나라 못 산다. 해외 간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웃긴 일이죠. 자기가 이제 잘못해서 벌 받는 건데 그 절차에 대한 그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뭐이 나라 이 사회를 비판하는 게 웃기긴 한데 실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도소 갔다 와서 해외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전과가 있는데 뭐 비자가 나오니까 비자도 잘 안 나오고 결국 우리가 그냥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교도소 갔다 오면은 잘 교화가 돼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 이제 융화돼 들어오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법정형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재범률은 원래 높아요. 원래 한번 전과자분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죠. 또 교도소 가면 또 오히려 좀 착해져서 나온다기보다는 또 다른 범죄를 배워갖고 나오고 또 이런 경우도 많죠. 영화를 보면 거기서 또 작당 모임에서 나와서 또 같이 막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일단 그 법정 사실 그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절차적으로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선고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절차적으로 자기가 잘 이제 그
헌법상 기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온전하게 잘 지켜지면은 그래도 피고인들도 좀 납득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을. 근데 그 절차가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들도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 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이 사법 피해자.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 별거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게 해주고 재판 공정하게 해주고 증거 신청하는 거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줘요. 들어주고 나서 유죄 판결이 나면은 유죄 판결을 하면 되죠. 그리고 형을 세게 하면 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판사들이 형이 되게 약한데 그 항상 법 핑계를 대죠. 양형 기준이 있고 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핑계예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법정형보다도 훨씬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좀 변호사 선임하게 두고 뭐 좋은 변호사 선임한다고 결과가 그 본질적으로 달라지고 막 유죄가 무죄되고 무죄가 유죄되고 이런 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변호사 선임해도 국선변호인 할 때나 법정에 큰 차이 안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특히 이런 고유정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유정이 자기가 재판을 받을 때는 불이익하지 않게 공정하게 받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게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고유정 씨 측 변호사가 사임을 했죠. 사임하면서 해명을 했어요. 실체 진실을 알고 싶었는데 이 사건을 선임해서 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변호사들까지 피해가 보는 게 싫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법조인들은 굉장히 이걸 좀 안 좋게 봅니다. 일단 사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이제 사건을 선임하는데 자기가 고를 수 있죠. 선임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변호사를 욕하는 거는 여론에서 변호사를 욕하는 거는 아니 이런 사건을 돈 벌려고 선임해서 변호하느냐 이런 살인마를 돈 받고 변호하느냐 이거에 대한 비난이죠. 그런 건데 어쨌든 사선 변호사는 사건을 고를 수 있는데 자기가 굳이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건도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었고 어려운 사건이고 힘든 사건이고 비난에 대한 어느 정도 국민 감정상 비난의 여지도 충분히 있는 사건인데 그런 사건을 선임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변호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 책임 못 지고 사임한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첫째로 총 문제가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사임한 것 그 자체가 문제다. 둘째로 사임하면서 해명을 했어요. 아니 자기가 자신 없어서 감당하지 못할 사건을 선임했으면 책임지든가. 근데 책임도 못 지고 사임할 거면 조용히 사임해야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해명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변호사로서 해명 세 번째 해명 내용도 말도 안 돼요. 뭐 실체 진실의 의무가 없어요. 변호사는 변호인은 오히려 비밀 유지가 의무가 있지 피고인의 사건의 실체 진실 파악하는 그 주체 자체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정말 그것 뭐 무슨 이거는 마치 고유정 사건 언론에 나오고 좀 재밌어 보이니까 호기심에 선임했다가 욕먹으니까 사임한 것밖에 안 되는데 또 그걸 해명하는 게 마치 자기들을 뭔가 합리화시키려고 자기 이런 변호 활동 및 사임을 합리화하려고 또 해명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 원래 하는 일이 그런 범죄자들 변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이 피의자가 받는 그 범죄자가 받는 비난까지 같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기가 잘 해명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는 그 여론을 바꾸는데 그 여론 눈치 때문에 사건을 사임하고 저는 이게 변호사로 제일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유능한 변호사는 판사를 설득합니다. 무능한 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고 자기한테 돈 준 의뢰인을 설득해요.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정하자 뭐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는 아무리 의뢰인이 나쁜 사람이어도 그 사람 눈치 봐야 돼요. 자기가 변호사로 선임이 됐으면은 그게 변호사의 의무고 거기서 받는 비난이나 이런 건 자기가 감수해야죠. 아니면은 저거 사건을 맞지 말든가 뭐 맡아놓고 뭐 사임하고 뭐 어그로 끄는 것도 아니고 뭐 이슈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래서 이번에 고유정 건은 고유정이야 뭐 잘못하면 재판받고 처벌 받아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언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뭐 구성이 돼 있고 하는 과정에서 또 사임하면서 뭐 말 같지도 않은 해명하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갔고 한번 이거 꼭 언급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너는 뭐 그런 고유정 같은 사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는 뭐 살인 사건 해보긴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또 막 제가 말하는 거 막 재판하는 거 언론에 나오면은 재판 가는데 막 법정에서 막 기자들 타자치고 있으면 엄청 짜증납니다. 힘들고. 근데 그래도 자기가 맡았으면은
자기가 그냥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사건 내용 들어보고 맞는 건데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게 올바른 변호사의 자세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